수희야, 나 또 얘 왜 이러니? 너 이렇게 얼굴이 또 죽상이야. 나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냥 죽겠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말이야 나랑 정말 안 맞는단 말이야. 그냥 매일매일이 정말 멘붕이라고. 그러면은 때려치고 딴 일 알아보면 되잖아. 왜 옆에 있는 사람 답답하게. 야 내가 그만 안 두는 이유가 다 있지. 내가 지난달에 그냥 얼마나 이게 카드를 긁었는데 일단 카드값을 메꾼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기고 갈 거야 진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뭐 샀니? 가방. 참 잘 또 지른다 진짜. 야, 너는 이 직업도 손바닥 뒤집듯이 잘 또 바꾸면서 맨날 이렇게 자주 바꾸는데 왜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진짜 나 같은 인재를 원하는 곳이 진짜 많을 텐데 나랑 딱 맞는 곳을 내가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나 같은 인재를 왜 이렇게 못 알아보고 어디선가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분이 목이 얼마나 빠지겠니. 그 회사를 찾아야 될 텐데. 넌 가방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다. 괜찮다. 어찌되었든 한숨 그만 쉬고 날 네. 따라와봐. 날 따라오면 이분이 아마 널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다. 진짜? 가자. 저희가 항상 꽁투를 하다 보면요. 네네. 그분을 만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저희가 늘 항상 네. 예측을 하죠. 오늘의 이분은 누굴까? 네, 누군지 우리는- 아세요?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왜요? 우리 아버지 혼내주거든요. 이렇게 직업 바꾸면. 혼내고 네. 어디로 가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그렇죠. 다녀 아니면 그렇죠, 다른 그렇죠. 데로 알아봐 이렇게. 그렇죠. 그렇군요. 오늘의 소개할 직업 저희 아버지 네.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예, 아버님이시진 않은 것 같고요. 네네. 예. 혹시 MC분들은 어떻게 이 프로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야 뭐 네. 아는 분의 아름아름 소개로 그렇죠. 인해서 저도 이제 아는 오디션을 작가분의 보고 그런 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예, 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는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네네. 오늘은 그 딱 맞는 자리에 딱 맞는 MC분들 같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인재 스카우터, 헤드헌터에 대해서 헤드헌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헌터. 헤드헌터 저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헤드헌터를 많이 들어보긴 했으나 정확히 헤드헌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너무 광범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리고 약간 짚어주시죠. 저희는 프리랜서니까 헤드헌터를 만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예. 캐스팅 디렉터. 캐스팅 디렉터. 캐스팅 디렉터를 만나죠. 그렇죠? 비슷한 건가요? 예, 역할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캐스팅 디렉터는 방송 분야 쪽이라면은 네네. 헤드헌터는 전반적인 산업과 관련된 모든 직업과 연결되어 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CEO, 임원급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급 인력들 또 전문 인력들을 기업에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네. 예, 이런 분들을 헤드헌터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헤드헌터의 어원이 그런 거예요. 머리를 그렇죠. 잡아다가 끌어당긴다. 싸우는 거죠. 예. 상투를 잡아 끌어내는. 네.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제 공개 채용을 해도 사람을 못 뽑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는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비공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헤드헌터를 통하면 빠르게 그 자리에 적합 인재를 찾을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채용 시간에 대한 단축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업무 공백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진짜 그럼 헤드헌터라고 했으니까 헤드만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임원들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회사를 옮기려고 사원들이나. 해서 일반 사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임원들 고위 직급만 네. 했었어요. 아니면 연구원이라든지 전문 인력만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많이 확대돼서 대리급부터 과장, 차 부장급까지 좀 많이 확대됐습니다. 또 헤드헌팅 회사가 지금 IMF 이후로 이직이 좀 활발해지면서요. 실제 경력직 사원부터 대리까지 좀 많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 또 헤드헌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저희가 알아볼 텐데 우리 주부님도 이 결혼하기 전에 네.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어느 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무유통회사 MD직으로 5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네. MD 쪽 일을 하셨구나. 네. 어떻게 헤드헌터 쪽에 대한 이야기나 네. 혹은 관심이나 있으신가요? 이직을 하다가 그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네네. 또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이직을 위해서 5년 정도 기존에 했던 그 관련된 비슷한 업종의 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쪽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딱 이렇게 이미지 뵈면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헤드헌터가 되게 탐내는 인재일 것 같은 그런 그럴 이미지가 수도 있어요. 광범하세요. 예, 이쁘시고. 그러시 미인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인분들이 나는 섭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딱 뵙는 그래요? 순간부터 순간부터 계속 비교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헤드헌터는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헤드헌터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첫 번째는 기업과 관련된 일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실제로 서칭하고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와 미팅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지, 어떤 성품을 원하는지, 또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 표현하지 않는 그런 제스처나 느낌만으로도 그 뉘앙스를 찾아서 인재의 성향까지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야 되고요. 네. 실제 추천함에 있어서는 이 인재가 잘못된 추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레퍼런스 체크라는 걸 하는데요. 네. 이분이 전 회사에서 같이 지냈던 동료한테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는 동창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이분이 기본 성격은 어떤지, 또 업무 성과는 어땠는지 뒷조사. 네.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 중간 역할이 중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매 잘못하면은 뺨이 뺨이 속대다 속대.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 인재를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에 가서 분란을 일으키면 그게 큰 문제가 되니까 잘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네. 구직자 대상으로 업무를 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구직자 대상으로 하는 업무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나요? 헤드헌터는. 예, 아까 기업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구직자, 경력직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나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주부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찾아가기 위한 이력서 클리닉부터 면접에 대한 지도 이런 아니면 목표 설정까지도 도와주는 커리어 컨설팅도 진행이 되고요. 때로는 기업에 대한 HR 컨설팅까지도 진행하는 역할을 헤드헌터가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원하는 인재 그리고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을 잘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헤드헌터라는 직업이 그냥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기 전에 전문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네. 그쪽 자기가 일했던 분야 쪽에 대한 헤드헌터를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한 직종만 딱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굉장히 이제는 뭐 네. 전문가 수준으로 MC분들이 가셨는데요. 실제로 그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 경력을 가지신 분들, 한 분야에서 5년이나 8년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헤드헌팅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전자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MD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IT라든지 각 분야마다의 전문 헤드헌터가 실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한테 조금 더 유리한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예. 아주 쉽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지역 단위는 부동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인중개사. 네. 그 지역마다 있는 게 이제 거기 공인중개사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그 그렇죠, 집으로 몰리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렇죠. 그럼 고객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헤드헌터도 잘하시려면은 이직을 최소한 5번 이상 하신 분이시면 내가 여러 곳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다 그럼 안다 이렇게. 많은 곳을 많은 분들을 알 테니까 또 좀 더 하기 쉽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전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네.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공부 쪽에 본인의 성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이게. 네,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예전 직장에서도 MD직을 했을 때는 상품 관련해서 네네.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금 주부로서 있다가 또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거에 관련돼서는 또 끊임없이 또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 인재는 내가 진짜 잘 보고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아무래도 제가 한 직업이 네. 유통에서 사무용품의 MD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쪽 관련해서 하는 게 저에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통이나 사무용품. 네.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질이 제일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나는 직업이 네. 많아요. 네네. 상품 소싱이나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을 좀 잘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상품의 그 특징이나 뭔가를 잘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그런 눈. 세밀한 눈도 있어야 되고 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매출적인 목표나 이런 수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네. 풀 사람이 약간 필요한 좀 거네요. 그런 스타일.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가 한 필요한 분 것 같아요.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 수희 씨 정답. 어떠세요? 저 또 매출 하면은 또 욕심이 있어갖고 네. 또 열심히 또 뛰는 거 그런 잘하죠. 승부욕 굉장히 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 딱 잠깐 던져봤는데 저희가 전문가 같으세요. 굉장히 지금 네. 뭐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딱 또 관찰해서 또 뽑아낼 수 있는 헤드헌터의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네네. 우리가 이렇게 느끼듯이 정말 주부님들 중에서도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 하시기에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헤드헌터는 오히려 신입보다는 경력을 가지신 분들한테 훨씬 유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원하는지, 어떤 능력을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급 인력 같은 경우에서는요.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느 곳에 재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은 MD 쪽으로 가신다면 주변 동료 MD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의 성향을 가진 MD가 누구인지 다양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주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헤드헌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본인의 일은 잘 못하는데 네, 네, 남의 네. 뭐 연결시켜줘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잘합니다, 제가. 자꾸 알겠습니다. 누가 이제 무슨 중고차 시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 차를 5대씩 팔아주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뭐 물론 저희가 받는 건 없지만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조사를 안 해봤네요. 제가 하게 네. 되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이 하면 굉장히 잘해주는데 딱 저한테 저 같은 스타일이 적합한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인맥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향을 갖추신 분들이 헤드헌터에 적합할까요? 일단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조금 활발하면서 친화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구직자와 인사 담당자 중간 사이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구직자와 인사 담당자들의 연봉에 대한 이제 조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의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선호되고 있고요. 그 헤드헌터를 할 때 필요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람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업무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었으면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진짜 그렇죠. 그거는 그럼 한참 있다가 회사에 그게 없네요. 달리는 이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헤드헌터는 어떤 분들이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신 분이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학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예,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헤드헌터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게 네. 있는데요. 실제로 뭐 서치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에서 헤드헌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 외에도 다른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실제 헤드헌팅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취업과 그런 연결점이 회사가 높기 따로 때문에 있군요. 예, 매우 유리하고요. 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리서치 업무부터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리서치 업무는 헤드헌터 밑에서 이제 인력을 서칭해주거나 하는 역할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한 1년에서 3년 정도 뭐 역량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좀 많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혼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해지시는 거죠. 그러면 딱 그만큼의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에 또 다른 교육 과정이 또 그 있나요? 개별 상하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개월수나 뭐 이런 거. 개월수나 이런 거는 보통은 전문가 양성과정 안에 속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배우는 활동들이 실제로 헤드헌팅 업무 절차라든지 마케팅 활동 또는 이제 평판 조회에 대한 부분이나 면접 질문,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교육이 되기 때문에요. 네.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서칭, 평판 조회, 면접 질문, 네네네. 평판 조회 이런 거 저 잘할 수 있는데. 평판조회. 근데 뒤에 이제 뒷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저한테 평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 어디를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전에 같이 프로그램 할 때. 일했던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어떠냐고. 수희 씨 어때요? 그러면 그분이요? 한번 일해보시죠. 어떤가? 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서로 잘합시다. 오늘 화해하자니까요. 왜 이렇게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기간을 거치고 나서 나면은 어떤 근무 환경에서 일하게 되나요? 보통 헤드헌터들은요. 좀 필요할 것 같긴 또 하는데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서칭펌에 소속되어 있지만요. 고객 만나러 가고 기업 이사 담당자 만나기 때문에요. 시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반면 급여적인 부분은 인센티브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요. 네. 예, 실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 그 인력의 연봉의 10에서 20%를 받게 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네. 듣기로는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10에서 헤드헌터 중에서. 20%? 근데 이게 궁금한 게요. 네. 어떤 분한테 받냐는 거죠. 기업에게도 받고 구직하신 구직자분에게도 받고 양쪽에 다 받는 건지 아니면 한쪽에서만 받는 건지. 근데 제가 만약 구직자의 입장이라면은 글쎄요. 저는 이 헤드헌터한테 구직자도 줄까요? 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 집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 둘 다 주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정확하게. 억대 연봉은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도 아니 궁금하고. 근데 한 사람 한쪽에서만 받아도 예를 들어 연봉 7천이다. 그럼 10%면 700이고 20이면은 1,400인데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CEO급이나 임원들을 다루는 경우 억대 연봉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네. 상황인데요. 솔직히 대리급이라든지 경력직 사원들을 많이 다루시는 경우에는 급여적인 면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서치펌에 소속돼 있으면은요, 서치펌하고 뭐 7대3이나 5대5로 이제 또 수익 시간을 나눠야 하기 되니까. 때문에 근데 급여가 좀 소속이 줄어들 되어 수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나에게 더 많은 일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소속을 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은 더 그 많다고? 헤드헌트를 찾는 경우가 조금 드물고요. 회사에 있으면은 거래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많이 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 기업의 업무만 이제 수탁을 해도 업무적인 진행이 되고요. 네.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프리랜서가 되기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사업자 등록증은 별도로 내서 그 헤드헌터 서치펌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기업에 받는 거지 개인한테 받지 않습니다. 이 오해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구직자들 헤드헌터를 좀 겁내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줄까 봐인데요. 개인이 돈을 주는 거는 이게 잘못된 직업 소개 형태고요. 그렇죠. 예, 헤드헌터는 기업에만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헤드헌터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한테 돈을 요구하면 그런 사람도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용해가지고. 그렇군요. 어쨌든 기업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좋은 인재를 소개해야지 그 기업에서 또 부탁을 할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길을 잘 뚫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우리 주부님은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이거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성격이나 성향을 봤을 때 저에게 좀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뭐랄까 계속 저한테는 네. 도전하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난 얼마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가슴이 입술이 떨리셨습니다. 네. 본인이 또 말씀하신 다음에 네. 순간 당황한 거죠.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근데 네. 뭐 가능하실 것 충분히 같아요.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헤드헌터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헤드헌팅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져갈 전망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계속된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있으면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자신의 강점이라든지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헤드헌터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직인데 외부로 새어나가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중요한 자리에서는 헤드헌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헤드헌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실제적인 헤드헌터의 수요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네. 실제 도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네. 좀 드리면 네. 단순히 억대 연봉만 바라보면서 막 무작정 시작을 하면 그쵸. 좀 어려우실 수도 주부님 잘 있어요. 들으시네요. 네, 아무래도 실제적으로는 취업 규칙이라든지 노동 규범이라든지 계약서, 협상 같은 부분도 옆에서 지켜봐줘야 되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는 사람만이 알고 그냥 잘 연결시켜줄 수 있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네. 연결해주긴 좀 어려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헤드헌터들을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헤드헌터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 조회까지, 네. 예, 그러니까 레퍼런스 체크까지도 하고요. 실제 데려오는
한 헤드헌터한테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헤드헌터한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은 경쟁 구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넣느냐, 그럼 이 사람의 역량에 대한 평가도 기업에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쉽게 추천을 해주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 헤드헌터는 기업의 또 뒷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있겠지만 또 헤드헌터가 알고 지내는 사실 헤드헌터가 알고 있는 이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알게 그쵸. 된 그런 예. 인연이 좀 많지 않은 그런 인맥 네트워크가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와 그렇다면 헤드헌터는 정말로 바쁠 것 같아요. 왜요? 그렇죠. 구직자들 만나야 되고 또 기업 만나야 되고 또 구직자들 평판 조회 따로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계약서까지 끝까지 써줘야 되고 연봉 조율까지 아까 헤드헌터 직접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미묘한 부분이 있을 때는 중간다리 역할로 서로 간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건 굉장한 그럼요. 금액이 되잖아요. 뭐 올해는 뭐 승용차 한 대를 샀으면 내년에 더 큰 승용차를 사는 것처럼 연봉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직의 기회에 쉽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중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조금 전에 이 헤드헌터의 전망이 맑다, 맑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경력이 단절된 우리 주부님들께서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하시기에 좀 적합한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헤드헌터는 지금 현업에서 계속 활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퇴사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기에 적당할까요? 그래도 뭐 그 전에 이제 경력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일했던 게 있으니까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빨리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가정일만 하셨던 주부님보다는 훨씬 더 빨리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부님들 네. 하시기에 어떻게 괜찮다고 보시나요, 우리 팀장님은? 예, 주부님들도 하시기에 괜찮은데 너무 어린 아이가 있어서 많이 밖으로 못 나가시는 경우에는 네. 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메일로 온라인으로 네네. 이력서를 가능하군요. 주고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임원급으로 올라가면 인터뷰 때문에 만나긴 하지만 시간 조절이 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처럼 현업에서 쭉 하시던 분들이 바로 뛰어들기에는 너무 업무 중심적으로만 돼서 기본 성격이라든지 인성이나 인재상에 맞추는 거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오히려 예전에 한 5년 지금 계신 분처럼 장기간 한 분야에서 근무하셨고 지금 경력 단절 중에도 인맥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 충분히 교육 통해서 헤드헌터로 성장이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바로 나야 이런 표정으로 옆에서 계속 그렇죠. 만드는 근데 딱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싶어요. 우리 팀장님은 헤드헌터가 주변에 있으세요? 아, 예, 저희는 본인은 직업이 헤드헌팅 하신 분이 좀 계시나요? 비슷하니까요. 저는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실제 제가 하는 역할 중에서는 헤드헌팅 역할을 가끔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따로 개인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돈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 또 헤드헌팅 당하셨으니까 본인도 그게 그만큼 해줘야 능력이 되는 거죠. 있다는 얘기네요. 오. 그렇죠. 부럽습니다. 어찌됐든 주부님 저희가 오늘 네. 이 헤드헌터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셨을 것 기존의 같은데. 인맥들은 잘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나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SS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고민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게 쉽게 볼 거는 아니구나라는 네네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헤드헌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헤드헌터, 정말 누군가를 소개해준다라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렵지만은 그게 잘 성사됐을 때는 얼마나 또 보람을 보람도 느낄 수 느끼겠어요. 있고요. 기업에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그 개인도 얼마나 요즘에 또 취직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네네. 정말 양쪽에게 더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참 보람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계신 우리 주부님들, 난 예전에 일했지만 지금 이제 집에 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시는 분들, 예전에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더 도전하기 좋은 직업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바깥으로 나와서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네. 바로 현업에 나가서 일하시기가 그러면은 우리 주부님들 옆집 사시는 네. 우리 이웃 사촌들을 한번 헤드헌터를 한번 해보시죠. 옆에 알바 아름아름 괜찮네요. 연습을 미리미리 네.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춘마렐라의 도전!